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는 게 정말 좋은 배우자를 얻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담 쓰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보담철학원 박종수입니다. 배우자 만난다는 게 엄청 중요하죠. 내가 만날 수 있는 배우자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 알더라도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의 유무,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 배우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내 사주팔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게 되면 내가 이러한 배우자 정도는 만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요걸 가지고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우자의 유무,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기운이 과연 나에게 배우자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정말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조금씩 어려워져요. 처음에는 가장 쉬운 것부터, 남자는 재, 여자는 관,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재라는 글자와 관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배우자를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많은 의문점들이 드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은 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내가 무관인데 배우자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무재나 무관도 배우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잘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무재나 무관인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 하면, 여자는 양기가 많은데 양대운까지 간다. 이러면은 관이 없어도 주변에 남자가 많아요, 이미.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남자도 많다니까. 그럼 남자는 음기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대운을 또 간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여자의 덕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자가 음기가 8글자에 많은데 음대운까지 간다, 이런 경우가 이제 힘든 겁니다. 조금 남자를 만나고 싶고 남자와 인연을 하고 싶은데 자꾸 연결이 안 되는 게 이런 케이스예요. 남자는 반대로 양기를 좀 많이 쓰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와 간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결혼할 사람이 나한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 월, 일시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내 재가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일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혼 시기가 거의 결정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간목일간이 미토가 여기에 잘 자리 잡고 있다. 내 정제이면서 천을기는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 짝을 언제 만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내가 활동하면서 좀 빨리 만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고요, 충분히. 만약에 미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C에 딱 들어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결혼 시기가 늦을 수 있고 나한테는 정말 좋은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와이프로서의 역할을 100%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했다가 자기가 안 할 땐 또 안 해버리고 이러는 게 미토의 성향이기 때문에, 나는 좋아서 만났는데 와이프의 역할이 어떨지는 미지수다. 시기만 가지고 봤을 때는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결혼 시기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간목일간을 기준으로 미토가 여기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결혼이 늦어질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 늦어질 수 있는 케이스를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첫 번째가 혼자, 여기가 정제인데 옆에도 정제, 편제, 정제,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결혼이 늦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하면은 뭐가 문제예요? 나중에 있는 정제가 눈에 보인다니까. 이것만 좋은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보니까 얘도 마음에 들어요. 특히나 편제가 자리를 했다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때 만났던 사람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 궁 때문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위에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 다재나 다관인 경우에는, 만약에 재를 여자로 본다면 4명의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다재는 무재랑도 비슷하게 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는 없는 것과도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참고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겁이 있는 경우가 있죠. 신살주 이렇게 보게 되면 사화가 정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옆에 비견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도 비견이 하나 더 붙어 있다. 배우자의 복이 상당수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밝혀줘야 되는 이 사화가
유금이 강해질 때마다 합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서의 능력은 괜찮은데 주변에 다른 사람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 사주의 장점은 뭐예요? 경쟁력 있는 남자다. 나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보니까 이럴 때는 남자 사주를 봐야 돼요. 봤는데 바람기가 없어. 그럼 괜찮은 거잖아요. 경쟁력 있는 남자 얻은 거네요. 근데 만약에 바람기가 있으면 이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늦게 하는 게 낫겠다. 마지막으로 공망이 되는데 나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없는데, 못 만났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유심히 보실 수 있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갑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유가 공만이다 보니까 만약에 관이 딱 들어와 있는데 사회 초년에 짝지어서 쓰려고 하면 공망이죠. 못 갖다 써요. 잘. 이거 갖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는 거죠. 유금이 들어와 있으면 정관이죠. 그럼 내 짝 같잖아. 갖다 썼는데 공방의 세월을 겪는다라는 거는 살면서 힘든 세월을 어느 정도 겪는다. 그때만 잘 넘어가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재나 관이 혼잡되어져 있는 경우, 비겁에 좀 둘러싸여져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공망에 빠져 있을 때는 결혼 시기를 조금 늦게 잡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 과연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가 될까? 요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100점짜리 배우자를 얻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과 어울려지게 되면은 남편의 점수 자체가 좀 많이 삭감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처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12운성이 이제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배우자 궁에 위치한 게 장생 쭉 해서 절, 해, 양 이렇게 12운성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아갈 때 에너지가 강한 데 있는 사람들은 활동력이 그만큼 큰 사람을 의미를 해요. 남편이 에너지가 가장 약한 절지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불편한 관계가 계속 형성된다라는 거고, 나랑 자꾸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남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발령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해외로 나간다거나 나는 같이 있고 싶어서 따라가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은 조건들이 자꾸 형성되는 거. 절제에 놓여서 그런 겁니다. 너는 남편하고 좀 떨어져 있는 세월들이 있어. 이랬는데 자꾸 붙으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2운성을 잘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신이라는 일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간목하고 을목이 절퇴지로 오죠. 간여지동들이 배우자랑 마찰이 있을 수 있다. 배우자가 지금 어때요? 여자가 그 형태를 갖추지 못해요. 태지는 잉태되었다는 모양, 절지는 끊어진 거. 결국에는 그 형태가 없는 것과 같잖아. 그러면 내가 배우자랑 결혼하면 어때요? 붙어 있으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떨어져 있을 때는 애틋하고 훨씬 좋고. 이게 기본적인 형태인 겁니다.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배우자가 있는 거, 배우자 만나는 시기도 좋은 거, 배우자의 관계, 이런 걸 다 보게 되면 뭐를 알 수 있어요? 내 배우자의 모양을. 배우자의 모양을 알게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안 싸운다니까. 잘. 제가 명리 공부 아버지 때문에 이어받고 나서 와이프랑 훨씬 덜 싸우게 됐다고. 왜냐하면 그러려니 해요. 저 정도 해주는 것도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보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어떠한 형태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우자에 대한 설명들을 전반적으로 드렸습니다. 좋은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는 게 좋은 배우자를 얻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저와 인연하는 모든 분들이 더 나은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울산년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